비트코인 ETF가 문을 열었다면 이제 그 문으로 두 번째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판도를 바꿀 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 바로 체인링크가 미국 증시의 ETF로 상장됩니다. 네, 이게 그냥 어떤 코인 하나가 더 상장됐네. 이런 뉴스가 절대 아니죠. 비트코인이라는 아주 거대한 예외를 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트코인들도 제도권 금융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시대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체인링크 ETF 승인이라는 사건, 이 표면 아래에 있는 더 깊은 의미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변화가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생태계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해 보죠. 그레이스케일의 신탁 상품이 ETF로 전환된 거라고 들었는데 사실 이전에도 투자할 방법은 있었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전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는 건가요? 왜 이게 그렇게 큰 뉴스인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기존의 체인링크 트러스트는 말 그대로 신탁 상품이었어요. 이게 뭐랄까, 마치 회원제 고급 레스토랑 같아서 특정 자격을 갖춘 기관 투자자나 고액 자산가들만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어, 게다가 시장 가격이랑 실제 자산 가치 사이에 프리미엄이나 할인이 크게 발생해서 일반 투자자가 제값에 사고 팔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거나 아니면 사더라도 웃돈을 주고 사야 하는 그런 구조였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뉴욕증권거래소 NYSE RCI에 현물 ETF로 상장 승인을 받았다는 건 이 회원제 레스토랑이 갑자기 누구나 줄 서서 먹을 수 있는 대중적인 프랜차이즈가 된 것과 같아요. 와,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이제 당신은 암호화폐 지갑이나 복잡한 거래소 인증 절차 없이 그냥 쓰시던 주식 앱에서 주식 사듯이 간편하게 체인링크를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접근성의 민주화,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가의 심장부에서 거래되는 공식 상품이 되었다는 그 상징성도 엄청나겠네요. 그렇다면 체인링크라는 프로레트 자체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 그 수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체인링크가 이 중요한 이점표를 세우게 된 걸까요? 체인링크의 본질은 오라클 네트워크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네, 조금요. 쉽게 말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고립된 섬과 바깥의 현실 세계를 연결해주는 데이터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스마트 컨트랙트가 아무리 똑똑해도 예를 들어서 오늘 서울의 날씨나 미국 주식시장의 종가를 스스로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 외부 데이터를 블록체인 안으로 안전하게 가져다주는 역할, 그게 바로 체인링크군요. 정확합니다. 탈중앙화 보험 상품이 실제 태풍 데이터를 필요로 할 때 혹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프로토콜이 현재 부동산 시세를 알아야 할 때 체인링크가 그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아하. 이처럼 디파이는 물론이고 최근에 정말 주목받는 RWA, 그러니까 실물자산 연계 분야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확하고 강력한 사용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월가가 주목한 겁니다. 기술적인 근본이 탄탄했던 거죠.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체인링크 하나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최근 시장을 보면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비슷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시장 전체에는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까요? 맞습니다. 이건 체인링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몇 주 전부터 XRP, 솔라나, 헤데라, 라이트코인 같은 코인들이 줄줄이 ETF 승인을 받았어요. 거대한 도미노 현상이 시작된 거죠. 정말 흥미로운 건 방금 언급된 코인들이 각자 역할이 다 다르다는 점이네요. XRP는 결제, 솔라나는 고성능 플랫폼,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불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특정 분야만 허용된 게 아니라 각기 다른 분야를 대표하는 주자들이 모두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XRP는 결제라는 명확한 유틸리티, 솔라나는 고성능 플랫폼으로서의 기술력, 라이트코인은 디지털 은으로서의 상징성을 인정받은 셈입니다. 그렇군요. 체인링크의 승인은 여기에 핵심 인프라라는 카테고리까지 추가하면서 이 흐름에 쐐기를 박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있는 플레이어가 바로 그레이스케일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기존 신탁 상품들을 ETF로 전환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건가요? 그레이스케일의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그 폐쇄형 신탁이라는 독점적인 구조를 통해서 높은 운용 수수료를 받으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어요. 아, 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블랙록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들이 훨씬 저렴한 수수료로 시장에 진입했죠. 경쟁이 치열해진 겁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편하게 돈을 벌 수 없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은 자신들이 이미 운용하면서 막대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알트코인 신탁들을 최대한 빨리 현물 ETF로 전환해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려는 겁니다. 이미 도지코인이나 솔라나 같은 다른 신탁 상품들도 ETF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아, 정말요? 네, 이건 그레이스케일의 생존 전략인 동시에 알트코인 시장 전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거대한 촉매제가 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기술적인 준비나 시장의 요구는 몇 년 전부터 있었을 텐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알트코인 ETF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 특히 규제기관의 극적인 태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SEC, 특히 게리 갠슬러 위원장이 이끌던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네, 기억하죠. 굉장히 강경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의 기조는 규제를 통한 혁신이 아니라 사실상 소송을 통한 통제에 가까웠어요. 일단 소송부터 걸고 보자는 식의 접근 때문에 업계 전체가 얼어붙어 있었죠.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SEC를 이끄는 폴 애트킨스는 대표적인 친시장, 친가상자산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 있죠. 바로 그 조함이 결정적입니다. 가상자산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시장 친화적인 철학을 가진 SEC 수장이 만나면서 ETF 승인에 극적인 가속도가 붙은 겁니다. 아, 그동안 갠슬러 체제 하에서 꽉 막혀있던 수많은 상품들이 이제는 고속도로를 달리듯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정치와 규제의 바람이 방향을 틀면서 모든 것이 가능해진 거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를 종합해 볼 때 체인링크 ETF 승인이 시장에 주는 진짜 의미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가격이 얼마나 오를까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물론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변화는 바로 지위의 상승입니다. 지위의 상승이요. 네, 이건 마치 동네에서 입소문난 맛집이 갑자기 미슐랭 3스타에 가는 것과 같아요. 이제는 동네 주민들만 아는 곳이 아니라 전 세계의 미식가, 즉 거대 기관 투자자들이 찾아와서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는 공식적인 금융상품이 된 겁니다. 투기 자산에서 제도권 자산으로 격상된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죠. 월가의 규제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이 인상적이네요. 그럼 이건 마치 코스닥에 있던 유망한 기술주가 갑자기 나스닥에 상장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의 격상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제 미국의 거대한 연기금이나 대학 기금 같은 곳에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대체 자산을 편입한다고 해보죠. 과거에는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원자재 혹은 사모펀드였다면 이제는 그 목록에 체인링크 ETF가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단순히 돈이 들어온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산의 성격과 위상 자체가 바뀐 거죠. 그렇다면 ETF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의 성격도 개인 투자자들의 돈과는 완전히 다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서 변동성이 크지만 ETF를 통해 유입되는 기반 자금은 한번 포지션을 잡으면 쉽게 움직이지 않는 소위 끈끈한 돈, 스티키 머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는 거니까요. 그게 시장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나요? 시장의 수급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소수의 고래 투자자들이 유통 물량을 쥐고 가격을 흔드는 경우가 많았죠. 아,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수많은 기관들이 ETF를 통해 지분을 나눠 갖게 되면서 유통 물량이 잠기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됩니다. 단기적인 가격 등락보다 이 구조적 안정성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알트코인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코인의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가 같은 기술적 펀더멘털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다른 잣대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확합니다. 이제 질문이 바뀌는 거죠. 기술이 좋은가를 넘어서 월가가 좋아할 만한가로요.
그리고 그 질문은 훨씬 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로 나타납니다. 바로 그래서 이 코인은 ETF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ETF가 될 수 있는가? 그 질문 안에는 어떤 조건들이 숨어 있는 건가요? 몇 가지 핵심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SEC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공격할 여지가 적은가, 즉 충분히 탈중앙화되어 있는가. 둘째,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에 선물 상품이 상장될 만큼 시가총액과 유동성이 풍부한가. 셋째, 특정 재단이나 개발사가 가격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이제 알트코인의 가치와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월가의 표준이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흐름이 오히려 가상자산의 본질인 탈중앙성을 해치고 월스트리트에 종속되는 과정일 뿐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모든 코인이 ETF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일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시고 업계에서도 계속되는 논쟁입니다. 분명 이 과정에서 초기에 이상주의적인 색채가 옅어지고 월가의 규칙에 맞춰 스스로를 상품화해야 하는 압박이 커질 겁니다. 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한 자본과 사용자를 유입시켜서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로 대중화하고 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시각도 공존합니다. 아마 이 두 가치 사이의 긴장 관계가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개인 투자자인 당신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이 흐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는 ETF 승인 가능성이라는 이벤트를 하나의 테마로 보고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구사하는 겁니다. 다음 ETF 후보는 무엇일까를 예측해서 미리 투자하는 방식이죠. 아, 선취매 같은 거군요. 네. 하지만 이런 접근은 항상 과열 구간에 진입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탈나는 격언처럼 실제 승인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미 가격에 모든 기대감이 반영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위험성이 큰 전략이군요. 그렇다면 다른 관점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체인링크 같은 코인들이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었다는 구조적 변화 자체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적 포지션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내에서 알트코인의 역할을 재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평가라? 네, 단순히 5배, 10배의 수익률을 노리는 투기 자산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할당해서 장기적으로 시장의 성장과 함께하는 하나의 대체 자산군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이죠. 비트코인 ETF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라는 문을 처음 열었다면 이더리움과 체인링크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 ETF들은 그 문을 활짝 열고 길을 넓히는 확장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가상자산은 더 이상 일부 기술 애호가들만의 실험적인 자산이 아니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알트코인을 볼 때 던져야 할 질문이 완전히 바뀝니다. 과거에는 이 프로젝트가 과연 기술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일까가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이 프로젝트는 월가의 기준을 통과해 ETF가 될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와, 이 질문이 미래 알트코인 시장의 생존 공식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ETF는 종착역이 아니라 월스트리트라는 거대한 금융 시스템으로 편입되는 출발선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ETF 승인이 새로운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된다면 다음으로 월가의 선택을 받게 될 블록체인 분야는 과연 무엇일까요? 현실 세계의 자산을 토큰화하는 RWA, 즉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가져오는 분야일까요? 아니면 국경 없는 결제 시스템 혹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인터체인 기술 분야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보는 것이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